안녕하세요. 12월 1일 수요일 베트남 읽어보기 시작합니다. 클릭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잘 부탁드려요. (11월 30일) 18시 발표까지의 베트남 코로나 사파의 지역 감염 현황입니다. 전일 대비 208건 증가했으며 하장 -98, 안장 -81, 빈즈웡 -71, 바리아붕따오 플러스 212, 삐엔장 플러스 150, 속장 플러스 126건입니다. 속보, 호치민시 12월 13일부터 대면학습 시범 운영. 호치민시 인민위원회는 지역 교육기관의 대면 학습 편성 계획을 방금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각 학교는 12월 13일부터 2주간이 있고 12학년 대상으로 대면 수업을 시범 운영할 것입니다. 현재 탄한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는 13일부터 전학년이 대면 수업을 합니다. 시인민위원회는 매주 월요일 아침 시인민위원회가 발표하는 전염병 등급에 따라 교육 편성을 변경하도록 지시합니다. 특히 레드존의 학생과 교직원은 보건당국 지시에 따른 검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빈푸억성 12세 소년 백신 접종 후 사망. 백신 접종 후 빈푸억성 12세 소년이 이상 증상을 보여 가족이 응급이송했지만 그 후 사망했습니다. 11월 30일 빈푸억성 보건부는 봉푸현 떨러이 마을의 12세 소년이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받은 후 사망했다고 확인했습니다. 29일 오후 화이자 백신 접종 받은 후 귀가해 식사 후 쉬던 티구는 어지러움, 복통, 설사 증세를 보여 가족이 16병단 병원으로 응급이송했습니다. 이후 빈푸억 성종합병원으로 이송, 호치민시 한 병원으로 다시 이송되었지만 30일 오전 소년은 사망했습니다. 당시 빈푸억 성은 16에서 17세 청소년 98% 접종 후 12에서 15세 약 6만 7천 명에게 1차 접종할 예정이었습니다. 밝아지는 홍수, 야장에 8천여 채 집 침수돼. 폭우와 호수 범람으로 물이 빠르게 흘러 야장시 외곽에 8천여 채 주택이 침수되었으며 많은 이들이 제때 기물을 옮기지 못했습니다. 장기간 비와 수력발전댐 저수지 범람이 많은 주거지를 침수시켰습니다. 물바다에 침수되어 수십 밀리터 이상 침수된 곳도 있습니다. 지엔카잉현과 야장시 3만 5천여 주민에게 영향이 미쳤습니다. 12월 1일 오전 야장시 빙타잉, 빙응옥 마을 거주지 외곽이 홍수로 침수되었으며 일부 지역은 수위가 1m 이상이었습니다. 하노이 3개월 유통기한 연장된 화이자 백신 2배치 접종 일시 중단. 하노이 보건부는 2022년 2월 28일까지 연장된 유통기한 21년 11월 30일인 화이자 백신 2배치에 대해 접종을 일시 중단하고 보건부의 전문가 의견을 요청했습니다. 12월 1일 오전 하노이 보건부 소식에 따르면 학부모의 피드백을 받아 화이자 백신 12만 4,001번과 12만 3,002번 배치 2개 분의 접종을 중단했습니다. 그 외 하노이 보건부 대표는 레응모컨 중학교에서 양성 판정 학생을 발견하여 접종이 중단되었다는 소문이 잘못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유통기한 연장 관련은 9월 10일 미 식약청과 유럽의약품청의 승인을 받아 6개월에서 9개월로 연장된 것이며 베트남에 수입된 6개월 유효기간 라벨이 붙은 백신도 자동으로 3개월 연장되었습니다. 베트남 보건부 의약품관리국은 10월 22일 화이자 백신의 유효기간 연장에 동의하는 문서 12,926QLDKDU를 발행했습니다. 관리만 잘 되면 유통기한은 여유있게 잡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없지만 최근 청소년 접종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니 조심스럽게 대처하는 심정도 이해가 됩니다. 보건부 장관 베트남 백신 유통기한 자동 갱신하냐? 응우엔 타잉 룽 보건부 장관은 베트남이 자동 시행이 아닌 국제 통례에 따라 화이자 백신 유통기한을 연장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보도자료라도 안 내면 예민한 사람들에겐 우려가 클 것 같습니다. 타잉화 성의 학생 86명 코로나19 접종 후 입원.
12월 1일 하루 화이자 백신 접종 후 황화현의 학생 86명이 메스꺼, 두통, 현기증, 오한 등의 증세를 보여 응급의료시설로 이송되었습니다. 12월 1일 저녁 타인화성 코로나19 예방통제운영위원회 대표는 학생들이 안정적이며 중증 사례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대량의 접종을 세계적으로도 5위권 안에 드는 속도로 진행하다 보니 이런 일도 연이어 나오네요. 총리, 다낭 경제 재편 연구. 총리는 다낭이 연구를 추진하여 혁신과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조화로운 균형 발전의 경제구조로 재편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다낭의 성장력이 높지 않은 이유를 신개발 동력의 미발견, 큰 비중인 서비스 분야인 코로나19 타격, 대기업, 외자 유치와 첨단 프로젝트, 원천 기술 등의 부족을 들었습니다. 그나마 긍정적인 부분은 GRDP의 8%를 차지하는 소프트웨어 수출 6% 성장 부분입니다. 일단은 관광 부분부터 활성화되긴 해야 하지만 다른 분야도 키워야 할 것 같습니다. 기존 건설 계획을 보면 금융센터 등을 설립하는 게 현 지자체 수장들의 계획인 것 같습니다만. 오늘의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좀 더 좋은 뉴스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세요.